오늘은 집합의 두 번째 수단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련된 얘기. 합집합의 정의를 써라 라는 문제 상문고등학교 소수령 1번 문제. 실제로 나왔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얘를 그럼 정의를 내릴 거냐. X바 X는 A집합의 원소이거나 X는 B집합의 원소인 애들을 모아놔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합집합의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정의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전체 집합 안에 두 개의 부분집합 A와 B가 들어있는데 합집합의 의미는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을 다 선택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다. 이게 합집합의 영역이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교집합은요. X가 A집합의 원소이고 and X가 B집합의 원소인 것들을 모아놓으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그 안에 A와 B라는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A 보고 B 봅시다.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는데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 거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뜻하는 거죠. 여기가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럼 교집합 A, B가 서로서라는 얘기는 뭐냐? 집합 A와 B의 교집합, 즉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었을 때의 두 집합의 관계. 이것인 두 집합 A, B의 관계를 서로서라고 한다. A, B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한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됐을 때 두 집합은 서로소다. 그럼 차집합은 뭐냐? 차집합은요. 정의식을 써라. 이것도 상문고등학교 시험 문제. 차집합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X는 A 차집합 B다 그러면은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그런 X들만 모아놓으면 걔가 차집합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전체 집합 U 안에 두 개의 부분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아닌 부분에 색칠을 하면 바로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차집합 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A 차집합 B와 교환 법칙으로 B 차집합 A는 같을 수가 없겠죠. 왜? B 차집합 A는 검은색으로 색칠하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가 B 차집합 A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A 차집합 B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집합에 대한 얘기해보자. 여집합은 뭐냐? 읽을 때 A의 여집합이라고 읽고 그냥 C를 그러면 A의 C제곱이라고 읽습니까가 아니라 얘는 A 컴플리먼트라고 읽는다. 뭐라고요? 예, 컴플리먼트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잘했어요. A 컴플리먼트다. 그래서 보충, 보호의 의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정의는 뭐냐? X바 X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서 동시에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해보면 자, 이런 얘기를 뜻한다.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의 여집합은 어디냐? A 집합이 아니래. 근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여집합은 어디에 있는 거냐? 파란색으로 빗금치는 A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모든 부분. 이게 바로 A의 여집합이다. 그럼 그게 왜 선생님 A 컴플리먼트 보충의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 전체 집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A가 단독으로 있으면 안 되고 A의 뭐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보충시켜주는 부분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A와 A의 컴플리먼트가 합집합이 됐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말로는 뭐라고 한다? 여집합. 그냥 기호를 읽을 때는 A 컴플리먼트. 필기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이 이미 누구에 포함되고 있는 거야? A에 포함되고 있는 거라 합집합하면 누가 흡수해버려? A가 흡수해버리겠죠. A와 그럼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더 작은 영역에 들어있는 게 교집합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A와 A의 합집합은 당연히 A일 거고 A와 A의 교집합도 A가 될 거고요. A와 B의 교집합이랑 A를 합집합시키면 누가 흡수해? A가 흡수하겠죠. 합집합은 교집합하면은 A가 되겠죠. 됐어요? 자, 5번에 답 다 쓰시고요. 5번과 같은 이런 당연하게 A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쪽에 흡수된다라고 해서 5번과 같은 거를 집합 연산에서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옛날 교과서에서는 그런 용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딱히 쓰진 않습니다. 알겠죠? 법칙. 7번째는 집합의 연산 법칙이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 합집합이나 교집합. A 합집합 B가 B 합집합 A랑 같겠죠? 전부 다 아니까.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도 B 교집합 A와 같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결합 법칙은 뭐냐? A하고 B하고 C라는 녀석이 있는데 B하고 C를 먼저 교집합시킨 다음에 나중에 A하고 교집합을 시켰더니 A하고 B를 먼저 교집합시킨 다음에 C하고 교집합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램 전체에 A, B, C 세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A, B하고 C의 교집합에 색칠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B하고 C의 교집합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 녀석하고 나중에 A 전체하고 다시 교집합을 하래. 그럼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 중에서 파란색이랑 겹치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A와 B를 먼저 교집합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요런 부분이 생기죠. A와 B, 아이고 거기 아니죠. 다시. A와 B의 교집합은 요렇게 초록색 칠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네. 그거하고 다시 C하고의 교집합이니까 다시 아까처럼 어디가 색칠돼요? 가운데 빨간색이 색칠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괄호 안에 연산기호와 괄호 밖의 연산기호가 서로 어떨 때구나. 같을 때. 어떤 거 두 개를 먼저 묶어서 그죠? 순서를 바꾸지 않고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먼저 묶어서 연산한 다음에 앞에 있는 애하고 교집합을 취하든 앞에 거 두 개를 교집합을 취한 다음에 뒤에 거하고 교집합을 취하든 괄호 안과 밖의 연산기호가 같으면 괄호의 위치만 바꿔놨을 때 그 연산의 결과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합집합일 때도 그래요.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했을 때 B와 C를 먼저 합집합한 다음에 A와 합집합하는 것은 A와 B를 먼저 합집합시킨 다음에 C하고 합집합하는 거가 어떻더라? 같더라. 같은 이유로. 그럼 분배 법칙하고는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옆에다가 2번하고 3번 이렇게 묶어서 얘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하자. 구분하자. 뭘 어떻게 구분할 거냐? 분배 법칙은요 이래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생겼어요. 즉 괄호 안의 연산자와 괄호 밖의 연산자가 서로 어때? 달라요. 그죠? 결합법칙은 두 개가 같았는데 이럴 경우에 분배법칙은 마치 실수 연산에서 덧셈과 곱셈의 분배법칙에서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어떻게 했었죠?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했죠. 이런 방법대로 앞에 있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녀석이 요렇게 전개하듯이 분배법칙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A 교집합 B 그 다음에 가운데 있었던 애가 여기 덧셈처럼 덧셈이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온 것처럼 얘도 그대로 빠져나와서 중간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다시 A 교집합 C가 만들어졌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집합의 분배 법칙.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반대로 A 합집합 B 교집합 C를 만들어라.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고요? A 합집합 B 묶어주시고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분배 법칙. 결합 법칙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안과 밖의 연산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겠죠?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 네 번째 얘기 드모르간의 법칙. 얘는 뭐냐? A와 B의 합집합 전체를 여집합을 했더니 모든 집합이 혹은 연산자가 반대로 바뀌더라. 그래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더라. 라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이게 1번. 2번.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다 바뀌니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고. 3번. 기본적인 얘기지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뭐가 될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럼 막 섞어서 응용 문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법칙들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1번 같은 경우에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한번 나타내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합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바깥쪽. 그죠? A에도 포함 안 되고 B에도 포함 안 되는 이런 거. 맞습니까? 우변을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먼저 A의 여집합에다가 색깔을 칠해보자. 파란색으로. 뭐라고 칠하면 되냐? 여기 여집합 어디냐? 바깥쪽. A의 바깥쪽. 이렇게. 맞아요. B의 여집합에다가 초록색을 칠해보자. B의 여집합은 B가 포함되지 않는 바깥쪽. 됐어요? 근데 걔네들의 무슨 집합? 교집합. 그럼 파란색과 초록색이 둘 다 칠해진 곳은 어디냐? A 동그라미와 B 동그라미의 완전히 바깥쪽이죠. 맞습니까? 네. 거기가 겹쳐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되더라? 같아지더라. 이해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얘기들도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정리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8번째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설명하시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과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이렇게 주어집니다. 1번. 너무 중에서 그냥 빨간색으로 쓸게요.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있는 거죠. 걔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되겠다. 왜 그럴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어.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원소가 A개 있고 두 개 겹치는 게 B개가 있고 B쪽에만 C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어디에 색칠된 녀석? A와 B에 모두 색칠된 녀석 이렇게 맞아요? 네. A와 B 전체 이게 합집합이죠. 근데 그 안에는 원소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이게 좌변입니다. 우변은요? NA가 뭐예요? 얘는 A 더하기 B. 그쵸? 얘가 A 더하기 B. NB가 뭐예요? B 더하기 C. 그때 A 교집합 B는 몇 개 있어요? B개가 있죠.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남는 거 뭐 남았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남았어. 좌변 우변이 어떻더라? 같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첫 번째 공식 두 개의 집합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이번에 두 번째 세 개의 집합에 대한 얘기로 가봅시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마지막으로 더하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가져야지 얘가 풀린다. 자 그럼 왜 그런 거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C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 E, 여기 F, 여기 G 개의 원소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좌변이 바로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죠. 우변은요. NA가 뭐예요? A 더하기 D 더하기 G 더하기 F 나오죠. NB는 뭐예요?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 나오죠. NC는 뭐예요? C 더하기 F 더하기 E 더하기 G 나와요. 마이너스 A 교 B는요. D 더하기 G 마이너스 B 교 C는요. G 더하기 E 마이너스 C 교 A는요. F 더하기 G 더하기 A, B, C의 교집합은요. G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워지는 애들이 보여요. 그죠? 어떻게 돼요? 자, 먼저 D, G 없어지죠? G, E 없어져요. 그 다음에 F, G 없어져요. 그러면 남는 애들만 A, D, B, E, C, F, G 맞아요? 다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하나씩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변 우변이 어떻습니까? 같아졌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공식으로 뭐 해야 된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둘 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다. 필수템. 필기! 예제 한번 같이 봐요. 우리가 어 어느 학급 20명을 대상으로 과학 선택 과목 두 과목을 예, 선택하라고 할 때 물리 선택한 학생이 8명, 화학을 선택한 학생이 16명이라고 하면 두 과목 모두 선택한 학생 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스몰 m과 라지 m이라고 하자.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은 얼마냐?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자, 어느 학급 20명을 대상으로 과학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고 할 때 물리 선택한 학생은 8명, 화학 선택한 학생 16명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바꿔볼 건데 20명. 이 녀석이 바로 전체 집합 U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 NU가 20이다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준 거지. 그래서 이제 과학을 선택하는 건데 그거를 물리 선택한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 A라고 생각을 하고 화학 선택한 학생은 집합 B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물리 선택한 학생이 8명이니까 여기서 얻어낸 정보는 뭐냐? NA가 A라는 집합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8이구나라는 거 알았어. 화학 선택한 사람들의 집합 셈이 집합 B라고 한다면 여기서 NB는 얼마다? 16이다라는 거 알았어. 그런데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 수는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방금 배웠던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얘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가 될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이때 NA 교 B는요. 어떻게 계산하죠? 자리를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이 집합을 우변으로 넘기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합 B로 바꿀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NA가 결정돼 있어요. 얼마죠? 8이요. NB 결정돼 있어요. 얼마죠? 16이요. 근데 누가 결정이 안 됐죠? NA 합 집합 B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최소 최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녀석 24 마이너스 NA 합 B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느 학급 2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A와 B를 합집합을 했을 때 최대 인원수가 20명이 꽉 찰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물리 선택한 학생도 화학 선택한 학생도 그 학급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맞아요? 두 개를 선택한 학생 수를 다 더해봤자 누구를 넘을 수는 없어요. 20명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NA 합 B는 최대가 20이겠다. 맞습니까? 그럼 NA 합 B의 최소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화학을 선택한 학생 16명 중에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 다 들어있으면 그죠? 그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어, 그죠? 이게 누구보다는 지금 NA가 커요, NB가 커요. NB가 NA보다 크다이므로 A와 B의 합집합의 최소값은 그대로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NB가 될 수 있죠. A가 B에 포함될 때 이거이므로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될 때 바로 NB가 합집합의 최소가 될 수 있다. 이해했어요? 근데 NB가 얼마니까? 16. 따라서 우리는 24에서 NA 합집합 B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이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어떤 고정된 24라는 상수에서 미지수 A 합집합 B를 뺐는데 그게 뺀 결과가 최대가 되려면 빼는 대상이 최소가 되면 되죠. 따라서 빼는 대상 A 합집합 B가 최소일 때가 얼마니까? 16일 때니까 얘가 24-16으로 우리가 뭐가 될 때를 찾을 수 있어요? 최대값이 얼마구나? 8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결과가 최소가 되려면 A 합집합 B가 뭐가 될 때예요? 최대가 될 때인데 최대가 바로 전체 집합과 같은 얼마일 때예요? 20. 요 20이라는 건 전체 집합과 같을 때죠. 따라서 24에서 뭘 빼니까 20을 빼니까 최소값은 얼마구나? 24에서 20을 빼니까 최소값은 얼마구나? 4구나. 따라왔니? 자, 그래서 이제 스몰 m과 라지 m을 더한 결과는 4 더하기 8이라서 답이 얼마다? 12가 답이 되겠다. 이런 문제가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 중에 제법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필기해 놓으세요. 자, 차집합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도 쓸 수 있고
A 차집합, A 교집합 B로도 쓸 수 있고요. 일단 세 가지만 써놓으세요.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전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해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먼저 A 색칠해.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에 다른 색으로 색칠해. 그럼 이 두 색칠한 거의 공통 부분은 어디야? 그렇지. A 차집합 B인 요 부분이랑 똑같죠. 맞아요?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본 거죠. 얘도 당연히 그렇겠죠. A 전체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똑같은 부분에 색칠이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를 나타내는 기호다? A 차집합 B 부분을 나타내는 똑같은 연산이니까 세 가지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으세요. 뭐 아까 하나 더 보여주려다가 아니야라고 하고 그냥 놔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잘 안 나와서 안 써주려고 했는데 그냥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해도 A죠. 예. 전체에서 B 부분을 뺀 나머지니까 이렇게 해서 얘까지 포함하면 총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막 꿀팁 부분인데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주제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꼴 얘는요 가운데 합집합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면 마치 거울에 비추듯이 대칭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름이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얘가 뜻하는 부분이 뭐냐? 얘를 확인해 보자. 얘는 A 집합, B 집합이 여기. A 차집합 B는 이쪽이죠? B 차집합 A는 오른쪽에 있어요. 이 양쪽으로 가운데 공통인 부분을 제한 나머지 양 옆에 색칠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차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럼 저거랑 같은 식은 뭐가 있냐? 아까 우리가 A 차집합 B를 뭘로 바꿀 수 있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죠? 또 합집합 B 교집합 뭐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또는 A 합집합 B 전체에서 누구를 차집합해도 돼? A 교집합 B를 차집합시킨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합시다. 알겠어요? 예. 예. 만약에 뭐 하나 더 쓴다면 이 차집합을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얘가 크게 라지 A, 얘가 크게 라지 B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라지 A 교집합, 라지 B의 여집합 이런 꼴이 나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대칭 차집합 식의 변형을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이라는 대단원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소단원 집합의 연산 법칙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